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2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대선을 36일 앞두고 보수 후보 단일화가 승부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힘 2차 경선은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 기관들의 조사 결과들이 모두 오차범위 초접전 양상입니다. 먼저 보수 여론조사 기관인 공정이 펜앤마이크의 의뢰로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조사에서 국힘 경선은 김문수 32.8% 1위, 한동훈 26.3% 2위, 홍준표 23.2% 3위, 안철수 7% 4위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문수 후보는 직전 조사와 동률이었지만요, 한동훈 후보는 8.6%가 상승했고 홍준표 후보는 9.3%가 올랐다는 점입니다. 두 후보의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감안하면 최종 결과가 오늘 하루 더 꼬박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측 불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 추세를 보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죠.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국한해서 볼 때 이게 이제 경선 룰이니까 김문수 후보가 37%, 한동훈 후보가 26.1%, 홍준표 후보가 26%였습니다. 이 국힘 경선의 룰을 적용하면 무당층이 물론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김문수 후보의 다소 여유 있는 선두,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의 치열한 2위 각축전 양상입니다. 이 점을 참고로 또 말씀드립니다. 펜앤마이크는 범여권의 범보수라고 해야겠죠.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1%로 선두를 했고 한동훈 후보가 13.6%로 2위를 했으며 김문수 후보가 11.2% 그리고 홍준표 후보 9.6%로 나왔습니다. 한대행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범보수의 적합도 조사를 물어봤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이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한동훈 후보는 5.1%포인트가 직전 보다 올라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한덕수 대행은 2.3%가 올랐고 또 홍준표 후보도 2.9%가 상승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1.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 해석은요, 한덕수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단일화에 임하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는 다소 감점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시간을 가졌더라면 역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른바 골든 크로스의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룰과 이 마감 시점은 정해진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두가 승복을 해야 보수의 이 대권 파이, 그러니까 지금 적잖아요. 이게 작잖아요. 이걸 키울 수 있다. 역시 그런 생각들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제가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만 택하고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댓글들이 꽤 많더군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오늘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으로 유명한 리얼미터가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이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에 의뢰해서
25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건 좌우 진영을 다 망라한 겁니다. 이재명이 48.5%로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권 후보들만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13.4%로 1위, 홍준표 후보가 10.2%로 2위, 한동훈 후보는 9.7%로 3위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안철수 후보 2.5%로 나왔습니다. 같은 기관의 이 직전 조사에 비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각각 한 1에서 2%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올랐고, 이재명은 전주보다 1.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양당의 경선이 국힘은 매우 이 조사기간 중에 치열했고, 민주당은 말 그대로 뻔했기 때문이 아닌가, 김 빠진 맥주 같은 추대 경선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이 두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본 건데요. 먼저 이 국힘 후보들이 모두 힘을 합치고 한덕수 대행, 나아가 이준석 의원 등까지, 일각에서는 뭐 좀 때이른 감은 있지만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합치는 그런 빅텐트, 나아가 그랜드 텐트를 쳐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야 이재명과 이 삿바라도 한번 제대로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힘 경선은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아직 전혀 예단을 불허합니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줄곧 그런 입장을 밝혀온 김문수 후보의 1위 가능성이 국힘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등도 그렇고, 지금 들으신 대로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다소 지금 선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누가 위에 있는지 아직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두 후보의 결승행 티켓 2위 한 자리 다툼은 정말로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국힘 당원과 이 무당층의 이 선택이 지금 아주 중요하거든요. 당원 투표가 물론 또 있습니다. 당원 투표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선택이 이재명과 싸워 이길 후보를 가려낸다는데 있다면, 거기에 중점이 주어진다면 끝까지 한덕수 대행의 출마 변수가 경선 막판까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출마를 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리고 1등이 누가 돼서 그와 어떤 방식으로 손잡느냐, 지금 3강의 입장이 다 달라요. 김문수 후보는 가장 적극적이고, 홍준표 후보는 과거 정몽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처럼 원샷 경선을 하자, 토론 한 두어 번 하고 한 번에 결정하자, 여론조사로 그런 입장이고, 한동훈 후보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자강론을 통해서 젊은 대통령 후보가 나서야 한다, 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합종 연행 변수가 막판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공통 분모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한덕수 대행의 복심 중에 복심으로 통하는 송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표를 내고 야인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미리 나가서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준비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한 대행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넘겨놓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30일에는 존 팰런 미 해군성 장관을 만나서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당부를 한 뒤에 이걸 마지막 소명으로 하고 공직을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한 매체는요, 한 대행이 다음 날인 5월 1일에 사퇴하고 5월 2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에 3일
국힘 경선의 최종 후보 결정을 지켜본 뒤에 그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들은 한대행이 보수 통합 후보로 나서야 이재명과의 격차가 가장 작을 것이라는 결과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죠. 국힘 경선에서 1등을 한 후보나 패배한 후보들이 모두 승복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 흔쾌히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은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려온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에 지명해 그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이재명이 대선 승리를 위해 조갑제니, 정규제니 등 한때 보수의 이 저명한 논객들을 한편으로 끌어들인 사실,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멀찍이 앞서가는 이재명이 그럴진데 한참 뒤처진 우리 보수들끼리 누가 1등을 하면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너 누구 편이지 하면서 서로 헐뜯고 욕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지금은 힘을 합쳐도 한참 모자랄 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